자,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봅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의 차단 방지. 이게 이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가 달록이죠. 달록이는 통상적으로 전류를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부하전로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고장전류나 부하전류는 차단해서는 개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부하전류가 있었을 때 이것을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닌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개폐기 조작 위치에 부하전류 유무 표시가 있었을 때, 그러면은 달록이를 조작을 할 때에 이 개폐의 차단을 방지하는 조치가 아닌 것 중에 첫 번째 부하전류 유무 표시. 두 번째에는 개폐기 조작 위치에 기타 이제 뭐 어떤 지령 장치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번 것은 개폐기 설치 위치에 1차 측의 방전장치. 이건 아니죠. 지금 여기에 방전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여기 달록이 조작서 위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4번은 더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써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의 개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고압이나 특고압 개폐기 시설이라고 제목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보냐면은 개폐기 시설 이렇게 닫습니다. 개폐기 시설 하게 되면은 각극에 시설한다. 요건 먼저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폐 상태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개폐 상태, 여기 이제 길게 다 외우려면 힘드시니까 개폐기 시설하면 각극 시설, 그 다음에 개폐 상태 표시, 그 다음에 부하전류가 있을 때에는 부하전류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개폐기 상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쇠정장치 같은 걸 하죠. 자연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동작할 우려가 있으면 동작하지 못하게 쇠정장치, 자물쇠 장치라고도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뚜껑을 닫고 뚜껑에다가 실온장치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블렛 장치 같은 것들을 해 주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폐기 시설을 막아준다. 이렇게 되는데 이 개폐기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있어요. 생략하는 장소. 생략할 수 있는 곳. 이 생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부하전류 유무 표시. 그러니까 전류 유무죠. 전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폐기 조작을 할 때 지령장치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전화기라든지 또는 전화 지시장치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간단하게 보면 지령장치는 전화 지시장치로서 인터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폰 들고 부하를 내리고 달록이를 조작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렛 장치죠. 더블렛이라는 말은 일종의 조작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있으면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를 언제 조작해야 되는지 스위치 옆에 써놓는 걸 말합니다. 이와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개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는 것이죠. 안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문제가 이제 개폐기를 여기에 달록이를 부하가 있을 때 차단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죠. 요거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부하전류 유무 표시, 전화 지시장치, 더블렛 장치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전류 유무 표시, 전화 지시장치, 더블렛 장치, 여기 개폐기 설치 2차 측에 방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길게 지문이 되어 있으니까 잘 못 외우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이죠.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전압. 여기서 문제가 대전압 물어봤죠. 대전압 물어보는 것은 300V 이하로 해야 한다. 물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말합니다.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150V 이하로 하죠. 그 다음에 사용전압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죠. 전기 사용기기의 사용전압은 통상적으로 400V 미만으로 되어 있다. 물론 400V 미만이 아닌 것이 뭐 울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용 전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250V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거 빼놓고는 거의 다 400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전압 물어보는 것은 앞쪽에 백열전등이라고 나와 있든 뭐라고 나와 있든 대전압은 300V 이하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정답은 1번으로 처리됩니다.
다음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아래에 이온 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높이는 얼마까지 감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고압 가공 인입선이죠. 고압 가공 인입선 요 하나만 외우면 우리가 잘 안 외워지니까 저압하고 같이 외우세요. 저압 가공 인입선하고 고압 가공 인입선 이렇게. 전선 얼마짜리 사용하냐 이거죠. 저압인 경우는 전선을 2.6mm 이상, 그 다음에 고압인 경우는 5mm 이상. 자, 경동선을 써야 되죠. 여기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쓰고 여기는 경동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전선 지표상 높이 나오죠. 높이는 저압이었을 때에는 4m 이상, 고압일 때는 5m 이상. 여기가 이제 단서조항이, 우리 문제가 지금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에 단서조항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고압 가공 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이 아닌 경우 이온 표시를 할 경우, 이온 표시 한 경우죠. 할 경우에 얼마까지 낮출 수 있냐면 3.5m까지 낮출 수 있다. 3.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 여기 문제는 여기 3.5m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압하고 고압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횡단은 6.6m, 이거 다 하실 겁니다. 도로 횡단 말이에요. 도로 횡단. 기왕에 외우신 김에 도로 횡단. 여기는 5m이고 여기 6m죠. 철도 횡단은 6.5m고요. 여기 부분, 지표성 높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온 표시를 할 경우 3.5m. 근데 우리 문제는 케이블이 아니었으니까 이온 표시를 하면 3.5m까지 낮출 수가 있다. 정답이 2번. 고압하고 저압을 한꺼번에 같이 외우세요. 다음 중 10경간의 고압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조가선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거 조가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말로 많이 적혀 있는데 조가선이죠. 조가선은 아연이 도금된 철선을 쓴다. 그리고 단면적이 20을 쓰죠. 조가선은 아연이 도금 철선이고 단면적이 20이고 3종 접지 공사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아연 도금 철선 22, 3종 이렇게 딱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조가선은 단면적 22짜리 아연 도금 철선 3종 접지 공사, 정답이 3번이 되는데, 우리가 조가선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전주가 있으면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관이 10경간 돼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조가선을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죠. 메센지 와이어 말하는 겁니다. 조가선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 조가선 시설 기준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22짜리 쓰죠. 3중 접지 공사한 것. 그 다음에 요 케이블에 행거로 이렇게 걸어매죠. 실제 시험 문제는 요 행거가 많이 나오죠, 실은. 행거 사이 간격이 50cm 이하다, 이렇게. 만약에 금속 테이프로 쓰면 20cm까지다, 이러고 말이죠. 여기까지 다 기억해 두시고, 조가선에 관련된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 아연도금 철선, 3중 접지. 자, 다음 문제입니다. 풀장용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절연변압기로서 옳은 것. 여기서 이제 핵심이 풀장에 쓰고 있는 수중입니다. 수중 조명등이에요. 수중 조명등에 쓰고 있는 변압기는 당연히 절연변압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절연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일단은 이 절연변압기는 1차의 사용전압을 하게 되면 400V 미만이라고 했죠. 400V 미만. 그 다음에 2차 사용전압은 150V 이하. 이렇게 해보세요. 절연변압기. 1차 400, 2차 150. 이때 여기 2차 측 150이, 여기가 사용하는 전압이, 여기 2차 측 전압이 30V를 기준으로 30V 이하이면은 혼촉 방지판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V를 초과하게 되면은 사고 났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문제죠. 읽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옳지 않는 것이죠. 절연변압기 2차 측 전로 사용전압 150V 이하 맞죠? 여기 150V 이하, 여기 맞습니다. 두 번째, 2차 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혼촉 방지판을 써라. 이 혼촉 방지판 제1종 접지 공사 꼭 기억하세요.
혼촉 방지판, 일종 접지 공사가 혼촉 방지판이 있어야 되죠. 2차측 전로의 사용, 반드시 2종 접지 공사를 하고 그 저항값은 5옴이다.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에 혼촉 방지판은 1종이 아니고 2종이 아니고 1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고 1종 접지 공사하면 여기 접지 저항값이 5옴이 아니라 10옴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고 3번이 틀렸군요. 4번은 2차 측에 사용하는 전압이 30V를 넘는 경우 전로에 사고 같은 거 생기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옳지 않는 것은 3번. 원래가 1종으로 해야 되는데 3종에서 틀린 겁니다.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 물어봤습니다. 자, 지선에 관련된 문제죠. 지선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선 하게 되면은 2.6mm 이상 아연이 도금된 철선, 아연, 도금, 철선 요거 하나 이제 기억을 하시죠.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닥 이상 꼬아서 합친다. 그 다음에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다. 지선의 최저 인장 강도는 4.31 kN 값 이상이다. 이 네 가지는 아주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기본은 단서 조항 없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지선 나오면 2.6 세 가닥, 2.5, 4.31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전율은 당연히 2.5 이상이고 최저 인장 하중은 4.31 kN이다. 이렇게 해서 2.5하고 4.31이 정답이 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가지에 시설한 특고압 가공 전선로용 지지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시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 전선이어야 돼요. 특고압 가공 전선이어야 되고요. 자, 시가지에 사용하고 있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전압을 이제 400V 이상이냐 400V 미만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보통은 170kV 이하라고 했으니까 400이 되지 않고 170kV 이하의 선로에 말아야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보세요. 시가지하고 특고압이죠. 이 두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가지, 특고압. 첫 번째, 전선 100kV 미만이면 55mm 제곱. 인장 강도 21.67 kN. 그 다음에 100kV 이상이 되면 100kV 이상, 여기 지금 170까지니까요. 100kV 이상이 되면 150mm 제곱, 인장 강도 58.84 kN. 여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간 있죠. 경간 A종은 75m 이하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종은 150m 이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철탑은 400m 이하로 하죠. 150, 원래가 이제 보안공사하면 여기가 100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70으로 되어 있군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A종 가면은 목주가 항상 따라가죠. 근데 시가지에서는 목주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주는 시가지 특고압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전선 지표상 높이 있죠. 기항에 외운 거. 전선 지표상 높이가 있는데 이 전선 지표상 높이가 35kV까지가 35kV 이하가 10m죠. 물론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면 8m까지 낮춰도 돼요. 그 다음에 35kV가 초과한 것은 10m에다가 10kV 단수를 계산한 다음에 계산해 주면 되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00kV가 넘었으면은 직이나 단락이 생겼을 때 차단 장치가 있죠. 1초 이내 차단 장치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됐으니까 A종은 75m인데 목주는 사용할 수가 없다. 다음 8번. 동일 지지물에 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을 병가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얼마냐? 병가. 동일 지지물에 전압이 다른 걸 설치가 되죠. 항상 별개의 완금으로 하고 높은 쪽이 위로 가고 낮은 쪽이 아래로 가야 되고요.
완금 따로따로 하고 완금 접지는 3종으로 합니다. 이때 고압과 저압을 병가했을 때 양전선과는 50cm 이상을 이격시키고 만약에 고압의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30cm까지 줄일 수가 있죠. 고저압 병가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22.9kV가 고저압하고 병가할 때는 여기서 양자 간의 거리가 1m이고 특고압의 케이블 사용하면 0.5m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35kV 이하 특고압일 때는 1.2m이고 35kV를 넘고 60kV 이하는 2m이고 이렇게 쭉 나가요.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 부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고압과 저압. 그래서 50cm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반드시 고압 쪽에 케이블 쓰면 3cm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케이블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물어봤으므로 50cm가 정답입니다. 다음 C가지에 시설하고 있는 고압가공 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하려면 그 지름은 최소 얼마냐. 우리가 이제 가공 전선 고저압 가공 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뭐냐. 굵기 및 종류. 일단은 사용하는 전압이 400V 미만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절연전선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절연이란 말이 없으면 지름을 3.2mm 이상이죠. 3.2mm 이상 경동선을 쓰고 만약에 절연전선이면 지름을 2.6mm짜리를 쓰죠. 인장강도가 3.2가 3.43kN이고 2.6이 인장강도가 2.3kN이죠. 그래서 일단 400V 미만 외우고요. 다음에 400V 이상 저압 및 그 다음에 고압이죠. 고압가공전선 400V 이상 저압하고 고압은 지름 절연전선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C가지에 설치했느냐 C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C가지이면은 지름 5mm짜리를 C가지가 아니면 4mm짜리를 사용합니다. 5mm 때 인장강도가 8.01kN, 4mm 때가 5.26kN.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저압 가공전선의 굵기는 400V 미만일 때는 절연전선은 2.6 아니면 3.2 400V 이상하고 고압은 C가지가 5 아니면 4 이렇게 외우면 되고 혹시 이쪽에 인장강도가 같이 외우면 좋겠지만 같이 잘 안 외워지면 굵기라도 외워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C가지이고 고압이니까 당연히 5mm짜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 장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옳지 않는 거. 우리가 여기 부분을 일반적으로 발전기 보호라고 하죠. 발전기 보호. 자, 발전기 보호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생기면 차단 장치를 하여 발전기를 고장난 곳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이때 발전기 보호 차단 장치를 해야 될 사고 첫 번째 과전류나 자, 여기는 볼까요?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겼을 때 과전압이 생기면 당연히 차단 장치합니다. 두 번째, 용량이 나와 있는데요. 용량이 여기 500, 그 다음에 여기 100, 5000인데 5000은 발전기는 없으니까 4번이 답이죠. 이거 어떻게 해오냐면은 발전기 용량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4개 나와요. 100kVA 이상짜리, 그 다음에 500kVA 이상짜리, 다음에 2000kVA 이상, 다음에 10,000kVA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제 핵심되는 말 하나씩만 외우면 되지. 100kVA 이상은 풍차, 발전기로서 압유장치의 유압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500kVA하고 2000은 수차 발전기입니다. 수차 발전기죠. 자, 500짜리일 경우에는 수차 발전기의 유압, 계통이 현저히 고장났을 때, 여기 2000kVA 이상은 수차 발전기로서 스라스트, 베어링, 온도 등이 상승할 때, 2000kVA 이상에서 차단. 10,000kVA 이상인 발전기를 차단하려면은 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생길 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량이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고요. 물론 출력이 하나 더 있죠.
출력이 10,000kW가 있습니다. 단위가 틀려. 그러니까 금방 아시죠? 이건 다 kVA이고 킬로와트. 이건 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00kW 초과하는 것은 터빈 발전기입니다. 터빈 발전기에서 베어링 온도가 상승할 때. 그래서 발전기 보호는 과전류하고 내부 과전압이 생겼을 때는 용량이 없어요. 그리고 100, 500, 2000, 10,000. 100은 풍차 유압, 500은 수차 유압, 2000은 수차의 베어링 온도, 10,000은 내부 고장 이렇게. 그 다음에 출력 10,000kW는 터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500은 읽어보시면 수차의 유압 장치가 현재 떨어졌다. 100K를 읽어보시면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압유 장치나 또는 유압,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압이 이렇게 이걸 다 외우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100kVA, 풍차의 유압 이렇게 외우죠. 5,000kVA는 없어요. 여기 내부 고장이 생길 때는 10,000kVA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